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밀리터리 뉴스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해 전쟁 개시 후 최대 규모의 공습을 실시하였습니다. 투플레프 95 베어 장거리 폭격기 등을 이용하여 최소 130여 발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하였는데 우크라이나 전역에 공습 경보가 발령됨은 물론 드니프로 페트롭스크 등에는 큰 피해가 발생한 내용이 동영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춘계 대공세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드는 러시아의 대공습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우크라이나 일반 전황 전달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우크라이나 실시간 교전 상황, 러시아 국방부의 1일 전황 브리핑을 먼저 전달하고 그 다음 프리고진이 지난 바흐무트 상황, 프리고진이 러시아 국가두마에서 정언을 하겠다고 한 내용,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대공습 내용 순으로 전달하겠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실시간 교전 상황입니다. 텔레그램 및 브리핑의 내용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되며 배경 설명 및 기타 내용은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4월 30일 우크라이나 실시간 교전 상황. 우크라이나군은 최소 10대의 무인 항공기를 이용하여 크리미아 반도의 지상시설을 공격했습니다. 세바스토폴에서는 드론 중의 하나가 코사크만의 연료 저장소에 충돌하여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다른 드론들은 성공적으로 격추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다시 한번 브란스크의 국경 지역에 대해 로켓 공격을 가했습니다. 수젬카에서는 주거 건물이 피격되었고 4명이 사망하고 2명이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벨고르드 지역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이 쉐베킨스키 지구의 민간시설에 포격을 가했습니다. 노바야 타볼장카에서는 전력선이 손상되어 5개 마을에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하이마스 로켓이 루간스크주의 브리앙카를 타격했습니다. 공격으로 주거 건물과 주유소, 고용센터 및 전력선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바흐무트에서는 러시아군이 도시의 서쪽 외곽으로 우크라이나군을 계속 밀어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주 방어선을 돌파한 바그너 용병부대는 의학대학을 점령했습니다. 도시의 남쪽에서는 러시아군이 차이코프스코호 거리 인근의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합니다. 바그너 용병그룹이 우크라이나군의 주요 거점 중 하나인 바흐무트 산업대학을 장악하였습니다. 아브디우카 북쪽에서는 크라스노호리우카 인근의 전체 전선에서 치열한 진치전이 계속됩니다. 우크라이나 사령부는 진지를 사수하기 위하여 예비 병력을 노보칼리노베로 이동시킵니다. 아브디우카 남쪽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점령당한 서해번 접근로 지역 탈환을 시도합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격퇴한 후 반격하여 적을 처음 라인으로 물리칩니다. 마린카의 중앙지역에서는 러시아군이 드루즈비 거리의 우크라이나군 방어를 뚫고 폴리라피치나 및 카슈타노바 거리 방향으로 진격합니다. 남쪽 외곽에서는 돌격부대가 고르가즈 및 목재 가공공장 근처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상 4월 30일의 우크라이나 실시간 교전 상황이었습니다. 러시아군이 진격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예비 병력을 투입하여 교전이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바흐무트에서는 러시아군이 크지는 않지만 꾸준히 점령 지역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러시아 국방부 1일 전황 브리핑입니다. 러시아 국방부 특수군사작전 진행 상황 보고 2023년 4월 30일 쿠판스크 방면에서는 서부 집단군의 부대가 하르키우주의 신키우카, 키슬로브카, 카멘카, 마슈토프카와 루간스크주의 노보시오롭스코에의 우크라이나군에 화력 공격을 가했습니다. 또한 2개의 파괴 및 정찰 그룹을 올샤나와 베르스트보이에서 격퇴하였습니다. 최대 85명의 병력, 장갑차 2대, 트럭 3대가 무력화되었습니다. 크라스니 리만 방면에서는 중부 집단군 부대가 루간스크주의 마키이우카, 체르보나 디브로바와 세레브란스크 숲지대의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했습니다. 최대 65명의 병력, 장갑차 1대, 차량 3대, D-20 및 D-30 곡사포 각 한 문을 파괴하였습니다. 도네츠크 방면에서는 돌격분대가 바흐무트의 서쪽 부분을 계속 공격하고 있으며 4개의 블록을 장악했습니다. 러시아군의 공수부대는 시의 북쪽 및 남쪽 외곽의 적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남부 집단군의 항공, 미사일 부대, 포병 및 다련장 로켓 시스템은
도네츠크주 보그다노브카 및 아르테모브스코이 인근의 우크라이나 군과 교전했습니다. 도네츠크주 콘스탄티니우카 인근의 우크라이나군 제24기계화 여단과 특수작전부대의 일시 주둔 지역을 공격하여 200명 이상의 우크라이나군이 제거되었고 280명 이상이 심각한 부상을 입고 대피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제54기계화 여단의 포병 단약고가 루간스크주 벨로고로브카에서 소멸되었습니다. 이 방면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손실은 480명 이상의 군인 및 해외 용병, 장갑차 12대, 차량 30대, D-20 곡사포 한문 및 그보지티카 자주포 한문에 달합니다. 남부 도네츠크 및 자포리자 방면에서는 동부 집단군의 항공과 포병이 도네츠크주 부올레다로와 블라디미로브카의 우크라이나군에 화력 공격을 가했습니다. 하루 동안 이 방면에서 30명의 병력, 장갑차 1대, 차량 2대, MSTAB 곡사포 한문, D-30 곡사포 한문을 무력화하였습니다. 헤르손 방면에서는 10명의 우크라이나 군인, 차량 1대, MSTAB 곡사포 한문이 무력화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제 ANTPQ-36 대포병 레이더 한문이 헤르손주 포냐토브카에서 소멸되었습니다. 러시아군 작전 전술 및 육군 항공, 미사일 부대 및 포병은 92개의 우크라이나 포병 유닛과 115개 지역의 병력 및 장비를 공격하였습니다. 루간스크주의 벨로고로브카 인근의 우크라이나군 제81 항공기동여단의 지휘소가 피격되었습니다. 수미주 스베사 부근에서는 제117 영토 방어여단의 군사장비 수리시설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도네츠크주 크라마토르스크의 절도역에서 기차가 공습을 받아 200톤의 우크라이나군 탄약이 폭발했습니다. 방공시설은 7발의 하이마스 및 우라간 MLRS 로켓을 요격하였으며 4대의 무인기를 수미주 노벤코이와 자포리저주 트루도보이, 크리스토폴리 및 도네츠크주 키릴리우카에서 격추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의 브리핑 내용을 종합 정리하겠습니다. 이날 하루 우크라이나군의 병력 손실은 총 670명입니다. 쿠판스크 방면에서 85명, 크라스니 리만 방면 65명, 도네츠크 방면 480명, 남부 도네츠크 및 자포리자 방면 30명, 헤르손 방면 10명입니다. 이번 러시아 국방부의 브리핑에서는 러시아군이 바흐무트와 인접한 콘스탄티니우카에 주둔한 우크라이나 기계화 2단과 특수부대를 공격하여 48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고 특별히 브리핑하였습니다. 이곳의 사상자만 480명인지 아니면 도네츠크주 지역 전체에서 480명이 발생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문맥상으로는 별도로 되어 있는데 수치가 같은 것으로 보아 전체가 480명으로 생각됩니다. 장비 손실은 무인기가 4대, 전차 및 장갑차 16대, 야포 및 박격포 7문, 특수군사차량 39대입니다. 항공기와 헬리콥터, 방공 미사일 시스템 및 MLRS 장착 전투차량의 손실은 없습니다. 한편 바흐무트에서 북서쪽으로 30km가량 떨어진 도네츠크주의 크라마토르스크의 기차역이 공습을 받아 200톤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우크라이나군의 탄약이 폭발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춘계 대공세를 위해 탄약을 최전선으로 옮기는 것을 탐지하여 파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 러시아 국방부 전황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은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말을 주로 전달하는 한 텔레그램이 전한 바흐무트 상황입니다. 2개의 내용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텔레그램 내용을 번역합니다. 바흐무트 서부에 있는 군 부대를 점령한 후 음악가 바그너 부대원들은 여전히 적군이 집중되어 있는 영토에서 계속해서 싸웁니다.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말했듯이 바흐무트에는 2km 곱하기 1.5km의 조각 우크라이나군 장악지역만이 남아 있습니다. PMC 바그너의 전투원들은 현재 고청 건물 지역으로 진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레바네버스키 및 차이코프스키 거리를 따라 남서쪽으로 깊숙이 진입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적들을 갈아버립니다. 우리는 50m를 이동합니다. 부대원들은 용감하게 싸웁니다. 프리고진의 말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망자와 부상자의 손실은 하루 최대 500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바흐무트 상황에 대한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발언. 오늘 PMC 바그너 부대가 100에서 150m 전진했습니다.
바흐무트에서 우크라이나군은 2.98평방킬로미터만 장악하고 있습니다. 포탄 부족의 결과로 BMC 바그너의 전사자는 94명이었습니다. 포탄이 충분했다면 5배는 적었을 것입니다. 이상이 프리고진의 말을 인용한 바흐무트 상황이었습니다. 프리고진의 말에 의하면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2km 곱하기 1.5km의 극히 좁은 구역만 장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흐무트에서의 하루 사상자 규모는 우크라이나군이 500명이고 바그너 부대원은 100명입니다. 프리고진의 일방적 주장이라 우크라이나군의 사상자 수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양측 모두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러시아 의회인 국가두마에 출석하여 정언을 하겠다고 한 내용입니다. 전날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워곤조라는 텔레그램 채널에 출연하여 진행자 세미온 페고프와 긴 시간 동안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여기에서 프리고진은 러시아군 지휘부가 바그너 그룹에 탄약을 필요량 대비 매우 적은 양만 공급하고 있는데 필요한 양의 탄약을 받지 못하면 바흐무트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또한 러시아군 지휘부에 대해 탄약을 창고에만 두고 공급을 제한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하였고,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에 대비하여 동부 전선을 수비로 전환할 것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프리고진의 영상 인터뷰를 본 러시아 국가두마 세르게이 네베로프 부의장은 프리고진에게 의회에 출석하여 정언과 토론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프리고진은 오늘 국가두마에 출석하여 정언하고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텔레그램을 통해 밝혔습니다. 텔레그램의 내용입니다. 국가두마의 세르게이 네베로프 부의장은 인터뷰를 보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예브게니 프리고진을 스테이트 두마에 초대하여 발표된 인터뷰에서 그의 진술과 입장을 듣고 토론할 것을 제안합니다. 프리고진의 말을 전하는 텔레그램의 내용입니다. 프리고진은 스테이트 두마에서 연설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바그너 BMC의 창립자인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국가두마 부의장 세르게이 네베로프의 제안에 응답하고 바흐무트 해방 기간 동안 BMC의 공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가의회에 올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국가의회, 지옥, 천국, 지하도에서 연설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황을 더 좋게 바꾸기 위해, 오늘날 발전하고 있는 진정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나는 스테이트 두마가 확실히 그러한 대화를 위한 최고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프리고진이 말했습니다. 전날 프리고진은 급격한 탄약 부족으로 인해 바그너 BMC 부대가 바흐무트에서 철수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4월 30일에서 5월 1일간의 야간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역에 사상 최대의 공습을 가했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러시아 측 텔레그램 및 우크라이나 뉴스에서 해당 내용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상황을 감안하여 러시아 측 텔레그램과 우크라이나 측 뉴스에 올라온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먼저 러시아 측 텔레그램이 게시한 공습 상황 및 피격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전달하며 이후 우크라이나 측의 뉴스 내용을 전달한 후 종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러시아 측 텔레그램의 내용이며 중복된 내용도 있습니다. 공습 상황 1. 모니터링 그룹은 러시아 항공우주군 전략공군의 출격을 보고합니다. 예비정보에 따르면 Tu-95MS 투폴레프 베어 전략폭격기가 출격했다고 합니다. 공중에는 최소 7면 7대가 있으며 총 56발의 미사일을 일시에 발사했습니다. 공습 상황 2. 모니터링 그룹과 러시아 언론은 러시아 항공우주군의 전략공군이 이륙했다고 주장합니다. Tu-95MS가 공중으로 이륙했습니다. 공중에서 최대 15면 15대가 있으며 총 56발을 일시에 발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니프로페트롭스크주 파블로그라드에 강력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 지역에 공습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공습 상황 3. 우크라이나에 대한 가장 강력한 미사일 공격이 예상됩니다. 14대의 Tu-95MS 항공기의 출발이 이미 확인되었으며 총 112발의 미사일이 발사되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출격은 특수군사작전이 개시된 작년 2월 24일과 크리미아 반도 케르치 대교 폭발과 관련한
2022년 10월 10일의 출격 등 두 차례에 불과했습니다. 공습 상황 4. 우크라이나 드니프로페트롭스크 지역의 파블로그라드에서 강력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해당 지역에 공습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공습 상황 5. 이미 17대의 항공기가 공중에 있습니다. 총 136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공습 상황 6. 공중에는 이미 17대의 항공기가 있습니다. 총 136발의 미사일이 발사되었습니다. 무기고가 피격당한 후 폭발이 일어납니다. 도시 거주지의 많은 창문이 강력한 폭발 후 폭풍으로 창문이 날아갔습니다. 공습 상황 7. 러시아군은 11척의 선박과 2척의 잠수함을 흑해로 이동시켰습니다. 공습 상황 8.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이 반격을 위해 파블로그라드에 비축한 무기고와 예비대를 공격했습니다. 공습 상황 9. 미사일이 파블로그라드를 공습한 순간의 동영상입니다. 적 방공시설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 많은 S-300 대공 미사일 시스템이 파블로그라드에서 파괴되었습니다. 리아도브카의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군의 야간 공격으로 파블로그라드의 철도 교차로에 위치한 S-300 대공 미사일 시스템에서 대규모 폭발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정보에 따르면 S-300P 시스템 2개 부대, 최대 16기가 설치된 시스템이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예비 탄약이 탑재된 보급 차량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거대한 불같은 화산이 도시 위로 분출했고 로켓 폭발은 거의 1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적의 방공 시스템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공습 상황 10. 헤르손 지역에서 S-300PS 방공 미사일 시스템과 지휘소 한 곳이 파괴되었습니다. 명백히 이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사진을 공개한 우크라이나 자원병사는 방공 시스템이 드론 공격으로 파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습 상황 11. 현재 화면은 파글로브라드 공습 상황입니다. 폭발음 등 당시 상황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러시아 대공습과 관련한 우크라이나 측 뉴스 채널의 보도입니다. 최초에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공습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카스피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초 공습 경보는 이미 하르키우, 오데사, 미콜라이오 지역에 내려졌습니다. 이후 우크라이나 중부와 동부 지역 전체에 공습 경보가 발령되었다가 우크라이나 전역에 공습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또한 지금 영상에서 보듯이 러시아군의 공습 뉴스가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드니프로페트롭스크 주에서 폭발이 발생했고 키우주 외곽에서도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수미주, 드니프로주, 하르키우주에서도 폭발이 발생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공습 경보에 따라 키우와 드니프로 등에서는 방공호로 대피하였다고 합니다. 키우 상공에서는 우크라이나 방공시설이 러시아의 미사일과 드론을 격추하여 사상자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사진은 러시아의 미사일 공습으로 드니프로페트롭스크주의 파블로그라드 지구가 비격당한 장면입니다. 주거지역이 비격되어 19개의 고층 건물과 25채의 주택이 파괴되었고 6개의 학교 및 유치원 및 상점 5곳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인명피해는 어린이 5명을 포함해 34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드니프르 및 헤르손주의 네트워크 인프라가 비격되어 헤르손주에는 정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상이 우크라이나 현지 시각 5월 1일 오후 2시, 한국 시각 오후 10시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역에 사상 최대 규모의 공습을 실시하였습니다. 정확한 집계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러시아 측 텔레그램이 전한 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 개시일인 작년 2월 24일 및 10월 10일과 더불어 최대 규모의 공습으로 알려졌습니다. 폭격에 투플레트 95, 베어, 장거리 폭격기 등이 이용되었는데 최소 130여 발 이상이 발사된 것으로 보이며 드론 공습까지 더해졌다고 합니다. 최근 대다수의 서방 언론 및 러시아 측 텔레그램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대반격, 대공세에 대해 줄기차게 이야기해 왔었습니다. 빠르게는 5월 2일이 대반격의 개시 시점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었는데 그 하루 전날인 5월 1일에
러시아 측이 대규모 공습을 가한 것입니다. 오폭에 의해 민간 시설도 타격을 받았지만 공습의 목표물은 우크라이나의 군사장비 집결지 및 이동 지점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대반격이라는 표현을 무식하게 러시아가 선수를 쳐 대공습을 실시했습니다. 내일이 되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전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글로벌 밀리터리 뉴스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